서울 한복판에서 백주대낮에 초등학생을 유괴하려고 했던 20대 남성 셋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파헤칠수록 더 논란입니다. 우선 경찰이 일당 3명 중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르면 오늘 오후쯤 결과가 나올 텐데요.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심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왜 아이들한테 데려다 주겠다고 한 건가요? 아이들이 놀라는 게 재밌어서 범행했습니까? 실제로 유괴할 의도 있던 겁니까? 왜 3번이나 범행하셨습니까?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할 말 없습니까? 왜 차량에 탑승했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었습니까? 돈 뜯어내려는 금전적 의도 있었습니까? 유괴 미수라는 사실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 묵묵부답으로 들어가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이들이 설명한 이유였습니다. 서성빈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다 장난이었다 이렇게 진술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 20대 남성 3명으로서 이제 중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 의도를 묻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장난이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생들이 귀엽게 생겨서 장난 삼아서 이런 행동을 했다. 혹은 이 아이들이 놀라는 것이 재미있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약취나 유인과 관련된 그런 고의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장난이다라는 그런 다소 상당히 황당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건을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래요. 지난주 목요일에 벌어졌는데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을 해서 3시 31분, 3시 32분, 36분 무려 3번이나 이 시도를 한 겁니다. 이거 장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은 장난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상황을 겪은 아이들은 이걸 장난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공포였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려서 아이가 거부하는데도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도, 심지어 납치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피해 아동이 모두 4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 수사 과정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경찰의 초기 대응이라던가 이런 점에 있어서도 아쉽다라는 지적이 또 나오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남희 기자. 그런데 경찰이 당시 CCTV를 또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 영상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영상에는 처음에 봤던 영상은 그 아이들이 도망가는 내용이 없어서 경찰이 초동 수사를 놓쳤다고 하는데 또 다른 CCTV 영상을 보면은요. 네. 이 남성들이 다가오고요. 아이들이 정말 겁에 질려서 저희가 이 이미지는 저기 AI 생성 이미지입니다만 그 남성들이 다가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이 아이들이 너무 놀라서 정말 도망가는 장면이 포착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게 장난으로 보기는 정말 안 된다, 납치 미수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건 개요를 다시 보면은 자 28일에 사건이 벌어지고 이틀 뒤에 최초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또 한 가지 황당한 정황이 밝혀집니다. 뭐냐면요 경찰의 부인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 일 없었다 이랬다는 건데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네, 일단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다음 날인 1일에 이 학교에서는 이제 가정통신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 인근에서 이런 유괴 시도가 있다라는 점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을 알리기도 했는데 이제 다음 날인 2일에 이런 내용이 보도로 이어지니까 경찰에서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이런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은 거죠. 그런데 이런 보도가 된 이후에 또다시 우리 아이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라는 추가 신고가 접수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강력 팀을 투입을 해서 실제 이제 범행 차량을 재추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에 용의자들을 검거를 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다가 이제 뭐 계속해서 비슷한 신고가 들어오니까 다시 재추적에 나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성빈 변호사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일 없었다라고 판단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일단 최초 신고에서 이 해당 차량에 대한 특정이 뭐 실제 정보와는 일치가 않는 그런 차이점도 있었고 또 이런 영상들을 조사를 했을 때 특별한 혐의점을 찾는 데 또 다소 애매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런 불안감이 확산되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섣부르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내용을 먼저 발표를 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경찰도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다만 이런 결과를 봤을 때는 어쨌든 아동에 대한 그런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섣부른 그런 판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피해 어머니가 알려준 이남희 기자, 차량 색깔과 차종 이게 혼선이 있어서 경찰이 헷갈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보면은 맨 처음에는 흰색 승합차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헷갈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시 확인해 보니까 회색 SUV였다는 겁니다. 색깔 차종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도 혼선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전예현 평론가. 아니 그 피해 어머니가 얘기를 했다면 피해 아동이 어쨌든 그 차량을 보고 어머니한테 알려줬을 걸로 보이는데 아니 아동의 어쨌든 기억 이게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경찰이 당연히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공포에 질린 그런 마음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기억에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게 혹은 여러 각도에서 CCTV를 분석했을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골든타임을 놓친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거나 증언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초로 초기 신고해서 검거할 때까지 5일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런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하고 나서 예. 경찰이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도 이런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신고가 접수된 후에야 경찰이 활동에 나섰다는 건데 그 이후에는 경찰이 신속하게 나서서 물론 검거를 했습니다만 5일이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이유는 경찰의 주의가 더 필요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거는 너무나 당연하겠죠.